모든 사람이 구두를 한 켤레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그 구두가 아직도 설레나요? 아니면 정장 입을 때 어쩔 수 없이 신는 신발인가요? 개인적으로 구두를 신는 일보다 운동화를 신는 일이 많습니다. 당연히 더 편하니까요. 그런데 제대로 만든 구두를 한번 신어보면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기 전에 한 번쯤은 신어봐야지 된 구두 9가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준은 단 하나, 신어보면 왜 가격이 다른지 이해가 되는 구두.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구두는 알든 990. 이 제품은 쉘 코도반 가죽을 사용합니다. 평소에 오래 신던 구두를 한번 들여다보면 일정한 부분이 계속 접히게 되면서 발등에 선이 쫙 생기게 되죠. 마치 종이를 접은 것처럼 꺾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가죽 쉘 코도반으로 만든 제품은 종이처럼 쫙쫙 꺾이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둥글게 이런 식으로 밀리게 됩니다. 고무를 눌렀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 느낌. 그래서 주름이 갈라지지 않고 둥글게 잡히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 가죽으로 만든 제품은 광이 아예 다릅니다. 겉에서 번쩍이는 가죽이 아니라 속에서 은은하게 올라오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120만원에서 150만원대, 처음에 구입해서 신어보면 느끼기가 조금 어렵지만 오래 신다 보면 가죽 하나만으로도 구두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제품. 다음 구두를 소개하려면 이 구조부터 알아야지 되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구두는 겉 가죽과 바닥을 그냥 접착제로 본드로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신다가 바닥이 닳게 되면 그냥 끝이죠. 그런데 소개시켜드릴 이 구디어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 겉가죽을 바로 붙이지 않고 중간에 가죽띠 하나를 더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코르크를 채우게 되는데, 이 코르크가 신다 보면 발 모양대로 눌리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편해지는 요게, 그래서 이 제품을 오래 신는다고 하더라도 바닥을 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델을 안내드리면 앨런 에드먼즈, 미국의 고급 수제화 브랜드로 가격은 50만원에서 80만원대, 구디어 구조를 현실적인 가격에 경험할 수 있는 제품이어서 이 제품을 구디어 제품 중에서 보급형으로 찾아봤고, 그리고 까르미 나는 스페인에서 만든 명품 구두, 요거는 70만원에서 110만원대, 구디어 같은 구조지만 마감이 조금 더 섬세한 제품. 그 다음 마지막 끝판왕은 존롭. 구디어 같은 구조기는 하지만 200만원이 넘어가는 구두. 구조만 본다면 알렌 에드먼즈와 까르미나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왜 200만원이 넘을까요? 첫 번째는 가죽 선별. 가죽은 한 장 전체가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모공이 다르고 어떤 부분은 주름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브랜드는 쓸 수 있는 부분을 넓게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데 존롭 이 브랜드는 아주 고른 부분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버리는 면적이 많게 되죠. 두 번째로는 마감 시간인데, 보통 구두는 기계로 일정하게 밀어버리면서 빠르게 균일하게 만드는데, 그런데 존롭은 마지막 정리 작업을 사람이 직접 하게 된다는 거. 엣지 부분을 손으로 다듬고 광택을 올릴 때도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세 번째로는 실루엣. 구두를 뒤집으면 바닥 가운데가 잘록하게 들어가져 있는데 요거를 구두의 허리라고 부르죠. 존롭은 이 부분을 좁게 다듬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게 되면 조금 날렵해 보이는 요 실루엣. 기능에는 큰 차이는 없지만 실루엣을 위해서 이만큼의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 존롭은 원래 맞춤 구두로 시작한 브랜드, 왕실 고객만을 상대하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일단 오늘 소개시켜드린 제품 중에는 구디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모델을 3가지를 안내드렸고, 그 다음은 엔조 보나페. 1963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설립된 하이엔드 수제화. 이 브랜드를 가져온 이유는 핸드 웰티드, 그러니까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꼬매는, 기계로 한다면 항상 같은 힘으로 파금질이 박혀지고, 근데 가죽은 부분마다 질감이 전부 다릅니다. 하지만 핸드 웰티드 손으로 하게 되면 질긴 부분은 더 힘을 주게 되고 부드러운 부분은 덜 힘을 주게 되죠. 그래서 가죽 자체에 무리가 덜 가게 되고, 그래서 처음 신었을 때 훨씬 더 유연합니다. 이 브랜드의 제품들은 가격은 100만원 이상. 이 브랜드를 신어보면 왜 수제 구두가 존재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구두는 바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만들어진 최고급 수제 남성 구두 브랜드입니다. 대략 한 20명의 장인이 전통 핸드웰트 방식으로 제작하며, 이 브랜드는 앞코가 높고 통통한 부다페스트 라스트 또는 부다페스트 스타일이라고 불리는 그런 특징이 있는 클래식 슈즈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발등 공간이 넓고 전체적으로 묵직합니다. 신어보면 발을 감싼다기보다는 받쳐주는 그런 느낌. 가격은 120만원대 이상.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구두는 파라부트. 오늘 소개시켜드린 제품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품. 특히 파라부트 마이클 제품을 확인해보시면 바닥이 두껍고 고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과 바닥 사이에 가죽턱이 하나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젖은 환경에서 신어도 물이 쉽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이 구조를 노르웨이안 웰트라고 불리는데, 원래는 방수를 위해서 설계된 그런 제품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입소문을 타고 유행을 타게 된 건 키높이 역할을 해준다고 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제품이라는 거. 이 제품은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신을 수 있는 구두로 가격은 70만원에서 90만원대.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구두는 트리커스. 영국의 컨트리 슈즈로 잘 알려져 있는 1829년
찰스 3세 로얄 워런트를 받은 가장 오래된 영국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앞쪽에서 소개시켜드린 구디어 웰트 공법과 최고급 가죽을 사용해 내구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앞코와 옆면에 구멍이 여러 개가 뚫려져 있는데 이걸 많은 분들이 아시는 브로그라고 불리죠. 그래서 브로그가 멋지게 들어가져 있는 트리커스의 보튼 제품, 이 제품이 대표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브로그는 원래 장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진흙길을 걸을 때 물이 빠지라고 뚫어놓은 구멍, 클래식한 거를 그대로 받아서 만드는 브랜드여서 두껍고 튼튼합니다. 가격은 70만원에서 100만원대. 그 다음 가치아노 앤 걸링. 이 브랜드의 구두는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러니까 구두를 뒤집어서 바닥 가운데가 잘록하게 들어가져 있는데 이 부분을 구두의 허리라고 부릅니다. 여태까지 본 구두들은 이 부분을 평평하게 만들죠. 그런데 이 브랜드는 굳이 이 부분을 손으로 직접 깎아서 곡선을 만듭니다. 걷는데 큰 차이 없습니다. 기능에도 별 차이 없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봤을 때 실루엣이 더 날렵해집니다. 그리고 바닥에 있는 실도 보이지 않게 안쪽으로 숨깁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200만원이 넘는다는 거. 그래서 기능보다 완성도의 끝판왕을 볼 수 있는 제품, 그런 제품을 찾으신다면 가치아노 앤 걸링.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까르미나 앞쪽에서 구디어 구조 제품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제품. 까르미나는 스페인의 세련됨을 만나볼 수 있는 브랜드로 앞코가 굉장히 날렵합니다. 라스트 선택의 폭이 넓고 같은 구디어 구조라도 디자인이 훨씬 더 세련되다는 거. 이 제품은 입문 단계 이후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마무리, 구두는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가죽이 다르고 구조가 다르고 만드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소개시켜드린 제품을 모두 다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한 번쯤 이건 다르다 싶은 구두를 한 번쯤은 신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어보는 순간부터 구두는 다 같은 게 아니게 된다는 거.